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9시 반, 우리 시각으로는 밤 9시 반쯤 이어서 우리가 생방 시간이 9시로 옮겨지면서 어떻게 우연히도 중요한 지표 발표를 좀 많이 생방 중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컨센서스는 8.7% 정도로 예상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7월 13일하고 정반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는 9.1%를 저희가 또 생방 중에 예. 봤잖아요. 그래서 나스다크이 280포인트 빠지는데 오히려 그때가 이제 진바닥 확인하는 아침에 이제 이게 상황이 바뀌나 보고 하나의 터닝 포인트 되나 피크론이 나오나 보자 그랬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2270에서 한 2500까지 왔고 네. 나스닥도 1500에서 12800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지표가 시장에 기대하는 것만큼 좋게 나왔는데 네.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기술주가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기술주, 나오면. 그러니까 기술주가 급등을 해야 된다라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근데 그게 좀 힘들어 보이는 게 그렇죠? 간밤에 미국 시장 흐름을 봐도 그렇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까 지금 뭐 마이크론이든 이런 게 자꾸 부정적으로 미리 선조정을 하잖아요. 마이크론, 엔비디아 예, 다 예, 실적이 다. 좀 안 좋을 거다. 예, 예.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요. 네. 이 상황을 엎어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줘야죠.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간단해서 테슬라 기준으로는 800불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다시 900불을 치고 나가고 애플도 160불 치고 나가면서 그 이쪽 섹터가 그 심지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의 마이너스를 커버해주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돌아온 빵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이런 것들이 시가가 커버를 해주면 나스닥 에너지를 좀 플러스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 실제 시장에서는 반대로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환호했어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뭐 한 100에서 200 올라요. 아침에 딱 보는데 마이너스로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번 상승폭의 반 정도 조정하니 또 잭슨홀까지는 조정이라고요. 다른 끌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꼭 시장은 저는 오히려 우리가 수치에 그러니까 이 도표 보면 이때가 7월 14일 9월 9.1 나와갖고 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충 8.7이나 8.8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8.5 기대보다 그냥 완전히 낮아지든지 아니면 이거 오히려 9가 나와요. 그런데 시장이 오히려 높아도 상관없는 에너지 나오면 오히려 안도할까? 애매하게 시장이 예측하는 눈 높이만큼 나왔는데 시장이 이상하게 가면 오히려 실전에서는 저는 오히려 조정 들어간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뭐 9시 반에 그 수치 볼 생각인데 그냥 조정할 것 같아요. 조정이라는 건? 일단 한 상승이 끝났고 이제 잭슨홀까지 요번 그 다음 재료로 그러니까 금리 뭐 피크론 이거보다 그러니까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뭐 새로운 끌개가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새로운 거기서도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주도주가 저는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조정했다가 하는 그 조정의 기간, 네. 진폭 네. 이걸 겪고 갈 것 같고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섹터가 뭐냐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벌써 삼성전자가 파생 시장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예, 매도가 상당히 좀 나은 그러니까 걸로 알고 있어요. 모양이 나빠요. 그렇습니까? 예. 좀 볼까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시장을 읽을 때 파생 시장 기준으로 모든 어떠한 흐름을 예측하는데 지금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제가 상당히 부정적인 포지션으로 지금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으로 일단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좀 보여주실 자료도 그런 쪽일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매일매일 이 8가지 세상을 기준으로 갖고 매일
우리가 이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200개를 예측해야 되는데 세 개 다 상승한다면 뭐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한다면 이런 경우의 수를 지금 그러면 나누는 거잖아요. 2의 3승이니까 8가지죠. 네. 저는 10가지는 계속 봅니다. 시가 1등부터 10등. 근데 10가지 세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의 10승 곱하면 1024. 개. 네. 그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3개 정도는 철저하게 봅니다. 근데 요새 그동안 7월 6일부터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선물 합성 매도한 게 요새 청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눈에는 선물 매도로 바뀌면서 선물이 빨간 색깔로 매수하는데 미결제가 감소하는 매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 올려놓고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저께 380만 주, 오늘도 190만 주. 그리고 이 6만 원이라는 게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5만 전자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징후가 찝찝해. 근데 결론은 엔솔만 외국인들이 중심적으로 사고요. 빨간색 거의 연기금. 그러면서 저는 한 40에서 42만 원 사이에 끝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엔솔이 45만 원을 돌파해요. 이거는 뭐 덕분이냐면 대만, 중국 갈등 구조, 대만 펠로시 이게 덕분이에요. 네. 이게 해서 또 그 미국 관련돼 갖고 대만 관련돼 갖고 배터리 또뭐 오히려 제작이 반사이익을. 뭐 여러 가지 네.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반사이익 받을 수 있다 해서 이게 또 뭐 반도체 칩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반사이익을 받고 이게 2차 전지 에너지를 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흐름을 보면 이제 7월 6일부터 시작했던 상방 에너지가 일단 2,500선에서 시험대에 놓였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많은 방송들에서 2,500 회복 뭐 이런 타이틀을 좀 많이 썼는데 사실 하루 만에 좀 뭐랄까요? 기조가 바뀌었다 그럴까? 좀 불안해한다 그럴까? 다시금 그런 불안감이 시작이 좀 번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은 확연히 좀 보였습니다. 뭐 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다라기보다는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징후가 이거 다시 뭔가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좀 그렇죠. 커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 확인하려면 네. 15일 날 진짜 이재용 부회장님 사면 되나? 그럼 사면 되는 것 같고 아니 그 재료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전자를 회복해주는 끌개가 되나? 사면 됐는데도 외국인 매도하면 그때는 오히려 뒤통수 맞는 그 변동성이 더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검증해 보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단어가 화두가 되나. 여기에서 저는 또 이 침체라는 단어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다른 그러니까 거기도 저는 또 뭐라 그럴까 미국도 SOC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중간선거 때까지 빨리 우리 한국 기업들 들어와 해갖고 공장 빨리 줘 일자리 뭐 해줘 이런 속도전이 나오나. 그래서 고용지표의 훼손이 그런 대로 커버가 될 수 있나. 뭐 이거를 자꾸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표하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기업들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뭐 호재도 있고 지금 악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 미국에서 지금 정식 발효가 됐어요. 대통령이 사인을 했단 말이죠. 이게 근데 노출된 자료라서 그런지 힘을 발휘를 못하고 오히려 말씀해 주셨던 엔비디아, 마이크론에서 불거진 이런 악재가 오히려 힘을 더 크게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큰 호재가 나와야 이게 다시금 좀 반도체에 훈풍이 불 수 있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사실 반도체 좋을 거라고 얘기 많이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보십니까? 좋아요, 나빠요? 결과적으로. 근데 나는 그 정책에 신뢰도 문제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만 펠로시엔도 대권 주자가 바뀌나.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보고 연임하지 마시죠.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음 정권까지 만약에 다음 정부의 이번에 중간선거에 패배하고 다음 정부가 트럼프로 갈 거면 전 이 지금 반도체법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뭔가 바뀔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이제 단기간에 테슬라 뭐 법률세 인정이라든지 이 애플 메타 기술주가 뭐 부담되는 에너지 기술 그리고 실적의 마이너스에 피해주로 갑자기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여기도 태양광, 신재생 이런 쪽이 플러스 쪽이 되는데 그리고 또 옆에 보면 갑자기 이제 그 재고 소진의 문제도 막 나오고요. 미리 땡겨서 너무 많이 뭐 해놓은 게 이게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모든 그 매크로의 불확실성을 저는 어떤 선을 하나 딱 거놉니다. 네. 마지노선. 이걸 깨면 시장이 정답이다. 하방. 그러니까 그럼 삼성전자 SK에서 대장주 때리는 거다. 그리고 이걸 지지해주면 뭔가 그래도 순환이 나온다. 그게 요번이 230포인트 오르고 28일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로는 301.8, 7월 4일 2276에서 2506, 328, 28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날짜도 4등분해요. 네. 그럼 7일씩 14 이렇게 끊어보겠습니다. 7일 후, 14일 후. 그러면서 상승폭의 빨간 선 이것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선물 322, 그 다음에 종합주가 2450 이거를 오늘 밤 그 CPI 발표 내고 내일 당장 깨면 저는 여기까지 열어놓겠습니다. 2350과 2400까지 두들겨 맞고 간다. 일단 두들겨 맞고 여기서 다시 가냐라는 잭슨홀과 9월달 또 그 금리 그 사이에서의 나오는 변수에서 결정되지 오늘 CPI는 이미 다 반영돼서 이만큼 오른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00에서 우리는 2,300과 2,400에서 다시 검증을 하는 검증의 구간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게 확인되려면 오늘 나스닥 선물이 급등, 내일 테슬라 뭐 3%에서 5% 올라가고 애플 막 그리고 나스닥이 3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런 뭔가 신뢰감을 주는 에너지가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역으로 삼성전자 올려놓고 죽이지 않고 이제는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 숙제를 풀면 네. 그러면 뭐 이제 요번 선조정 불안감에서 눌림목이라고 보고 다시 뭐 한 2,600에서 2,650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인 걸 한 70% 확률로 봐요. 오히려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 13일하고 정반대로 봐요. 그러니까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올 가능성이 어쨌든 높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좀 주요국 증시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지난번 CPI 발표 직후와는 좀 다른 양상이 그러니까 정해질 수 있다. 시장은 항상 그래서 좋게 나오는데 재료 반영으로 반영하면 제일 골 때리거든요. 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대형주가 벌써 좀 마이너스 에너지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그 대타형으로 전번 이 방송 시간에 우리는 건설주나 집중합시다라고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반등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이고 오늘도 시장에서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좀 선전을 해줬습니다. 네옴시티 이슈가 좀 많이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건설주 오늘 반등 제대로 해줬죠. 근데 이 네옴시티는 네. 6월 달도 알고 7월 달도 알고 그걸 알았어요 다. 근데 이제 오늘은 왜 이렇게 급등했냐면 외국인들 수급 동향 매매 보시면요. 네. 그동안에는 매도이거나 현대건설 사봤자 3만 주, 2만 주인데 오늘 얼마인지 아십니까? 외국인? 얼마 샀어요? 38만 주. 몇 배입니까? 예. 네. 그런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땡겨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상회담 할 것까지는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료 11월 달에 그 빈살만 이 왕세자가 한국을 방한한다는 자체가 이게 플러스 에너지를 준 것 같고 또 하나 최근에 이 강남역 그 수몰 상태 이게 갑자기 또 지하라든지 그 배수 터널이라든지 이 재난 안전망에 대한 이게 다 건설주들이거든요. 그러게요. 비가 정말 굉장히 많이 와서 중부 지방에 피해가 뭐 서울 내에서도
뭐 동작구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 피해가 좀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러면서 또 좀 붉어진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네. 터널자 나오면 움직이는 종목이 딱 있습니다. 특수건설 동아지지. 오늘 네. 제가 오다 보니까 시간에서 상한가를 쳤더라고요. 네네. 7,000원에서 놀던 게 11,000원에까지 갔는데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니까 이게 또 하나의 그 기폭제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이럴 때 대장한테 물어봅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항상 주도주가 되려면 저는 한 달 안에 시가상위 종목의 대장 현대건설로 쳐서 거의 50% 이상 상승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50%면 53,000원이거든요. 오늘 움직였는데 보면 46,000원까지 갔으니까 지금 한 30% 정도 에너지가 나왔어요. 제일 네. 세요. 현대건설이. 그리고 GS건설이나 DLENC는 그거에 못 미쳐요. 근데 왜 이거 왜 못 미칠까라는 건 똑같아. 이거는 현대건설은 네옴시티, 원전 이런 것들이 해외 플랜트기에 연결돼 갖고 제2의 중동부 가능하지만 이 GS건설은 아파트 쪽 DLENC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부가 250만 호 알파를 발표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비난리 때문에 잠정 연기했어요. 네네. 뭐 한 16일로 연기됐다고 네네. 봅니다. 발표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그려와 봤습니다. 네. 3월 14일 전후가 다 대장 건설주가 꼭집니다. 이걸 다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면 현대건설은 5만 1,000원을 뚫어갖고 6, 7만 원. 그러니까 그 뚫는 에너지가 이제 들어왔다고 보십니까?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가 조정하더라도 내수주라고 전 치거든요. 일단은 이게 뭐 해외 플랜트지만 일단 아직까지 한전부지 톱하기도 안 됐고 그 다음에 GTX-B도 안 하고 그리고 이번에 하나의 그 끌개가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그나마 그 부의 에너지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서초, 강남 이쪽에 물바다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현 정부의 색깔 이거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도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하 그 건설 못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뭐 1조 한 7천억 들어서 배수 터널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그럼 터널자 그래서 시간을 상한가 치고 그리고 11월 달에 진짜 사우디 네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우디 빈살만 이 왕세자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현대차 그룹 선택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무시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나 국운을 견 그 네옴시티 하는데 이거를 건설 파트는 프랑스 뭐 파트는 어느 나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통제도 안 되고 난리치겠어요. 그리고 비용도 더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패키지로 하나에 다 몰아서 할 수 있는 기업들 전 세계 현대차 그룹이에요. 현대건설 있지, 모빌리티 현대차 있지, 트램에 현대 로템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가격 덤핑도 시킬 수 있거든요. 구조 이런 에너지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현대건설 저는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방산주 에너지 같은 네. 만큼 가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현 속도를 현대건설은 5만 원 뚫어갖고 한 6, 7만 원까지 그다음에 GS건설은 4만 9천 원이 고점이거든요. 네. 이 5만 원을 뚫는 속도 DLENC는 7만 원을 뚫는 속도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저가 건설지나 주변은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왜죠? 거래대금이 10조를 넘기면 따라가는데 시장이 지금 7, 8조 많아봤자 10조 시장에서는 대장만 선도주만 건듭니다. 이번에 방산주 딱 느끼지 않으세요? 딱 세 개만 먼저 땡기잖아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고 시장에 활기가 넘치면 업종 전체가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힘을 못 실을 수 쓰는 없는 예, 그런 못 시장이다. 그래서 대장주만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저가 건설주만 이렇게 하시는데 대장주가 60에서 더블 갈 때 그거는 20, 30%밖에 못 간다. 그런 시장이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오히려 이제 현대건설 놓치신 분은 오히려 이제 아파트 건설, GS건설이나 DLENC 사는 게 낫지. 뭐 주변에 뭐 일성건설이나 뭐 밑에 단에 뭐 KCC 이런 거 사는 것보다 그거를 잘 고려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요. 네. 두 번째로는 건자재가 같이 따라가나 보십시오. 건자재도 대장, KCC,
그다음에 뭐 LX 하우시스라든지 이런 것들 대장주 건자재가 아직까지 탄력성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순환을 건자재 쪽으로 또 집중하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단순화시켜 드리고 싶네요. 탄력이 미흡한데 앞으로 뭐 긍정적인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건설이 간다면? 되자면 건자재를 같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가 건설주나 이런 쪽은 아까 여기 그 제가 패러디한 걸 좀 갖고 와봤는데 강남역 이분도 스타 되셨는데 네. 예 이게 보면 오늘 시간에서 우원 개발, 특수 건설,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동아지질. 그러니까 약간 주변주 하려면 특화된 주변을 하시는 게 나아요. 지하화라든지 배수로 처리라든지 뭐 상수도 처리라든지 이런 거에 특화된 그 뭐랄까요 매출당과 업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세팅하는 게 낫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또 내일 당장 어떤 에너지를 주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특수건설은 벌써 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 보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그러면 이거 갈 때 동아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되나. 네. 그리고 또 자연과 환경이나 오늘 히림도 에너지가 이제 막 거래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화된 건설이라고 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지하화라든지 건자재 업황의 그것도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로 압축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이 좀 가려면 오늘 물론 주목하고 있는 CPI라는 지표도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시장의 심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결국에는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일 거고 우리 시장에서는 그 수급 중에서도 외국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소폭이지만 외국인 수급은 좀 들어오는 편 아니었나요? 그게 삼성전자 합성 매수가 많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삼성전자를 뭐 200만 주, 300만 주 때리면 그 수급이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2차 전지 엔솔이 얼마나 그건 한정적인 것 같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밑에 단에 자동차라든지 다른 쪽에서 시가 1등부터 20등 사이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LG와 위치가 별로예요. 오히려 지금 빌려다가 공매도 칠 자리에 온 것 같거든요. LG화학도 지금 60만 원대 왜예요? 바겐셀러한테 40만 원대 안 하시는 분들 왜 60만 원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저는 건설주 에너지가 남았고 또 하나 남은 게 원전 쪽이 남은 것 같아요. 네. 원전 쪽. 그러니까 원전의 대장주는 한전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이제 용산 국제업무 그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프로젝트에서 전번에 여기서 주도주를 잡으십시오 이 단어들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UAM,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 밀류, 그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스마트 시티거든요. 네. 스마트 시티 관련돼 갖고 제가 이런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 이런 것들. 그런데 최근에 띵크웨어가 상하가 시간에 막 급등했고, 그 다음에 로보스타, 로보틱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그리고 이쪽과 연결된 종목들의 거래량이나 수급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 정책 주도형 방향은 나오는데 이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섹터들은 아닙니다. 특화된 섹터들이거든요. 중소형주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시장 되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가 쌍끌이 가는 전차 군단 그리고 소부장 끌고 가면서 이게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런 장이 안 나와요. 네. 이번에 조금 기대를 해봤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소부장으로 좀 반등하고. 예, 네. 이런 장을 한번 기대를 해봤거든요. 어떤 장이냐면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에 12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매수하면서 12월까지 5조를 사주면서 이 칩셋 미디어, 그 다음에 LG노텍,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소켓 이게 더블 가는 시장이 맞습니다. 네. 나오면서 밑에 단에서 순환이 나왔었는데 이게 2월 달까지 땡치고 급락을 했어요. 7월까지요.
7월 6일까지 급락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시도하는데 여기서 아직까지 실패를 한 거예요. 네. 뭔가 가는 척하다가 지금 실패하고 있고 오히려 이쪽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7월 초까지겠는데 퍼스텍, 해인,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한올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이게 다 뭐예요? 방산, 그 다음에 에너지. 근데 방산주는 전번 시간 와서 재료 노출이니까 이제 파십시오라고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방산 다음이 건설이나 원전이 이제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순환은 가능한데 이게 지수단을 올리지는 않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상한가를 쳐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3% 5% 빼면 지수는 마이너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의 속성은 이렇게 정부의 방향성 주는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쪽에 집중해야 되고 한 달 좀 길게는 한 달 반 9월 중순까지는 지수는 다시 100 정도 열어놓고 대응하지 않아요. 그걸 9월 중순으로 보시는 이유는 잭슨홀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저는 사면 되고 그 다음에 M&A 재료가 나오든지 미국 출장 가서 뭔가 소부장 뭔가 이제 일자리 뭔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넌지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든지 네. 삼성전자 보이지 않게 분할론 나오면서 나스닥 상장 이게 시장에서 소설이 아닌 가능성 얘기로 나와야 네. 삼성전자 탄력받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7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전년 대비해서 8.5%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확 나왔네요. 그러게요. 그죠? 예상치가 8.7% 상승이었고 전월이 아시겠지만 9.1%로 좀 충격적인 9%대를 기록을 했어요. 나스닥 네. 선물 300포인트. 7월 13일 정반대네요. 진짜. 예, 딱 정반대네요. 지금 시장을 좀 분석해 주세요. 나스닥 선물 지금 움직임도 좀 봐주시고요. 예, 나스닥 어떻습니까? 선물이 네. 2.4 올라가서 300포인트 급등합니다. 우리 7월 13일 날 그거 발표하면서 280포인트 빠지면서 머리 뜨뜻하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겠습니다. 재료 노출하면서 시가가 고가되는지 옷장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네. 아침까지.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근데 환호하다가 또 두들겨 맞으면 안 후반에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300 약해지거나.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이제 10시 반 본장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시작 200에서 300, 400 쫙 보답돼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테슬라, 애플 이게 환호하면서 가야 돼요. 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7월 13일하고 정반대돼요. 윗골이 달리고 몸통이 음복 나오고 이런 머리 뜨뜻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나리오대로 나오네요. 네. 8.8보다 시장은 환호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기술주 치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90%가. 근데 공식대로 안 돼요. 네. 그럼 시장에 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차익 매물이라도 요때다 하고 엎어치는 그 물량의 차익 매매나 공매도 이게 시장을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시장은 근데 뭐 차익 매물이 나올 게 없잖아요. 아니요, 있어요. 어. 차익 거래 무서움이 현재 100포인트 떨어져도 빌려다가 때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차익에서 적게 나올 뿐이지 그동안 8일 연속 비차익 매수였거든요. 네. 오늘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나리오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저 내일 아침이 궁금하네요. 예. 13일하고 정반대로 되면 머리 뜨뜻하다. 그럼 우리는 삼성전자가 이거 62,000원을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뭔가 계속 눈치 보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지표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진정이 물론 뭐 8%가 넘는 이 수치도 절대적인 수치로는 작은 건 아닙니다만 전월 대비 또 컨센서스 대비로 생각하면 좀 안정이 되나라는 기대도 좀 해보게 되는데 요 수치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시장 반응은 어쨌든 좀 두고 볼 일이고 300포인트 벌써 꺾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환원을 하니까 제가 삼성전자 딱 보여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보세요. 터널에 65,500원, 62,000원에 이 터널에 같이 18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터널에 갇힌 겁니다. 이걸 뚫어줘야 되거든요. 네. 이 뚫어주는 모멘텀이 사면 플러스 M&A 나스닥 상장 이게 가시화야 되거나 그러니까 3, 4분기에 그
그 칩 반도체 이거가 마이너스 에너지, 그러니까 중국이 때릴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싹 가시는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CPI 나오고 나서 이게 재료로 노출됐습니다라고 작동하지 않고 한 방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그렇게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13일에 정반대가 오늘이다. 네. 그래서 내일 시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한테 물어보면 합성이니까 파생시장한테 물어봐요. 네. 320을 깨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325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20 이게 이제 2450과 2400선에서 밑골이 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뭐 나스닥 300포인트 나오면 5포인트 정도 올라야 돼요. 그러면 30에서 50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500 회복하면서 치고 나가줘야 돼요. 그런 게 나오면 안도랠리. 그 대신 50포인트씩 계단으로 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50포인트 계단을 가지 시원한 보듬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플러스 2, 3천원 올라가는 그 진폭의 네. 수익률 게임은 건설, 건자재 이런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으로 방향을 주는 것들 이런 게 낫습니다. 그런 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뭐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시간 대비한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런 쪽에 더 집중해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시고요. 요거 CPI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8.5%로 발표가 됐다는 거, 이 수치의 의미로 볼 때 마침내 그러면 이제 정점을 좀 통과한 건가? 한숨 좀 놓아도 될까?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낮아져야만 그 얘기가 쑥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8도 이제 분명히 부정적 보면 8도 높은 수치야라고. 사실 절대적으로 보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7자 봐야 돼. 이렇게 또 떠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어떤 매크로적인 어떤 단위보다 이게 나왔어요. 네. 시장의 그 현장주의가 발을 담가놓고 네. 이때 기술 대장 테슬라, 애플이 어떻게 작동하나.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밑골이 달리면서 치고 올라가 주나. 그거 에너지가 안 나오면 이거는 똑같이 이제 하루나 이틀의 이후에 또 8도 높다. 또 잭슨을 봐야 된다. 또 75bp 한 이후에 봐야 된다. 이제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팔 거예요. 또 그쪽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뭐 증폭됐다. 윈터 이즈 커밍이다. 이럴 테니까 아직 그 변수는 해결될 변수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자이언트 스텝, 뭐 속도 조절 요 정도의 얘기도 아직은 좀 섣부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나는 그 연준은 우리 뒤통수 때리는 애들이라고 보지.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급락하면 막아줘요. 또 급등하면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는 에너지지 뭔가 여기서 시원하게 뭘 풀어주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그 지식 집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달러 강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장난을 계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CPI 나왔어요. 네. 이제 내일 아침에 결론을 볼 겁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나스닥 선물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아침에 시가가 고가고 네. 그냥 뭐 300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CPI가 발표가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8.7%가 컨센서스였습니다. 지난달에는 9.1%였잖아요. 그런데 8.5%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 얘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건설, 그다음에 원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전기전자,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직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거기도 선별화 시켜야 됩니다. 선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전에 이제 그 자율자동차나 그 자동차 반도체에서 칩셋 미디어 14,000원에서 18,000원 올 때 그거를 반팔아서 한미반도 후공정 그렇죠.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차별화 전략 이렇게 수립해야 되는데 종목별로 그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는 요새 띵크웨어가 좋잖아요. 네. 이게 또 로보스타 이런 쪽 라인들이 괜찮거든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것도 IT 섹터 내에
약간 인공지능 AI 이게 반도체 칩 없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그쪽에서의 주도주는 정부 정책 플러스 알파나 미국에 바로 꽂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마이너스를 바로 커버할 수 있는 반사익 받는 이런 것들만 선별점으로 찍어갖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고요. 네. 가는 쪽 건설주도 대장만 가고 주변에 안 가는 그런 시장인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리거든요. 이거 갈리는 것도 중국과 미국의 이런 노이즈 에너지가 어떻게 계속되냐에 따라서도 계속 변화가 나올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일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건설이나 이런 우리의 뭐 방향성 주는 그런 정책 관련주 나왔다면 저는 또 하나 지금 미리 생각하기 흐름으로 저는 식량 위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얘기는 뭐 사실 몇 달 전부터도 네.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등장하는 용어네요. 예. 요게 저는 오히려 이거를 징후로 봅니다. 우크라이나 배가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안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좀 풀리나 보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허를 찌르는 변수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는 푸틴이 다음에 집중한 건 오데사 공격할 것 같습니다. 여기 막히면 흑해는 이 우크라이나는 내륙의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동부 지역을 다 장악하는 게 돼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100이라는 경제력이라면 여기 동부가 다 7, 80% 다, 그럼 여기는 30%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세상이 되냐면 구소련의 유라시아 세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거든요. 유라시아의 대륙의 시대의 재편이 나오면 이거는 어떤 개념이 되냐면 미국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을 갈라서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전략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해양 세력이라고 하는 영국, 그 다음에 미국의 패권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번 겨울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에너지나 먹거리나 이런 것들, 요새 CJ제당이 실적 좋아서 했지만 저는 또 큰 그림으로 농심, CJ제당, 오리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비료 관련주들, 네네. 뭐 사조 오양이나 효성 OMB나 오히려 허실 전략은 요새는 그쪽 다 바라다 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전에 한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오데사 연결고리가 식량 무기야, 에너지 무기야. 이것이 하나의 한 흐름이 될 것 같고, 칩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갈리니까 삼성전자 숏 밑에 단에 다른 거 롱시킬 수 있거든요. 이걸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쪽은 이제 10월, 12월이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로 가지 않아야 돼요. 강세로 가고, 엔화가 강세로 가고, 천연가스가 유가가 올라가나 떨어지나 이거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연결된 특화된 종목을 압축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CPI가 하나의 분기를 또 하나 정리를 해주는 재료가 되는지 우리 7월 13일에 정반대가 안 그렇죠.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내일 아침이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일단 환호하지만 내일 우리 시장에 반응하는 속도를 좀 보시죠. 미국 시장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그렇죠. 뭐 시장의 해석이 일단 중요한 거니까요. 시장에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해석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소화를 해내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반도체 시장하고도 뭐 때려야 될 수 없는 얘기, 칩4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결론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의문시되고요. 둘 다 다치는 전략 같아요. 그리고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부분에.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에요. 아니 마이크로는 암만 돈 투여하고 뭐 해봤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있는데 그 시장을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을 빼둬서 메이든 처리하고 들어와. 어떤 면에서 강압적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익이나 개별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중국과 미국에서 그래서 분분을 나누든지 만약에 미국 들어가는데 이게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규제 조건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이 정도 이걸 미국이 제시하는 걸 선택하면 중국이 바로 규제 들어올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상당히 노이즈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겠냐? 2달 동안 해결 안 돼요. 예비회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회담 해갖고 어느 정도 구체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 부품이나 이 기술을 쓰는 특허는 중국으로 뭐 할 수 없다라는 게 따다닥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매출 비중이 전체 100에 얼마 되는지도 커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가 크면 네가 이걸 반대급부 해줄 거냐? 이게 말로는 안 돼요. 근데 미국은 말로만 해줄 것 같아요. 사인은 안 해줄 것 같아요. 믿어봐.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2달간 노이즈 작동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틈새를 노리시죠. 오늘 세비캠이 상한가를 쳤거든요. 네. 저는 이쪽 섹터를 더 노리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배터리 관련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이제 방산주 위치에 왔어요. 보유하시면 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비캠이 왜 상한가를 쳤나 할 때 여기에 연결된 섹터가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법 바뀌면 갖다 얘기해서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도 하면서 배터리 리스하면서 기본 차값 낮아지면서 배터리 교체하는 그런 걸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차 자체 내에서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전기차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서 1억짜리를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사고 그리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안 돼요. 충전 시설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의 법률 바뀌고 네. 이런 것들만 커버하면 먼저 그거와 관련된 충전 시설 만드는 데는 또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거든요. 전국에 30만 개 정도 설치가 돼야 될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돼요. 또 그 부분이 속도에 한 3년에서 5년 걸릴 거고 그러면 그전에는 여기 리사이클 전문 성일 하이텍 세비캠 요게 상한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능 A 프로 하나기술 얼마 전에 상장한 예. 기업이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이 땡긴다는 얘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A 프로 부담스러워. 대타 선택을 이걸 한 것 같아요. 다음 타자. 그러니까 방산주 다음에 원전이나 건설 선택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안 빠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또 비슷한 섹터의 주도주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오늘 세비캠 상한가를 친 거 아닌가. 그러면 또 요번에 거래 들어온 종목의 A%를 보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이 잔잔하다가 한번 거래되면 윗골이 달립니다. 한번 보세요. 15,000원 갔다가 그런데 이게 윗골이 달리고 거래하면 다음에는 이게 또 치고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니까 이제는 펫 배터리 장비주 이런 것들이 이게 허시스 전략의 하나의 축인가. 그래서 먹거리 한 축, 그 다음에 펫 배터리 한 축, 그리고 주도주는 저는 이 칩과의 노이즈가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노이즈도 2달 걸릴 것 같고요. 네. 잭슨홀부터 9월달 연준이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에너지가 살아있는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틈새를 노리자. 그리고 에너지가 살아있는 그런 업종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지금 9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더 머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뭐 CPI도 함께 확인을 해주셨고 많이들 그래도 좀 안도하게 나왔다고 환호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걸 해석을 시장이 또 어떻게 해내느냐 걱정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뭐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서 뭐 차지하는 역할이 워낙 크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뒤네요. 우리 시각으로는 밤 10시부터 미국에서 지금 언팩 행사를 하거든요. 폴더블 폰의 뭐 대중화를 위해서라는 얘기로 코로나가 본격화된 이후에 좀 오랜만에 한 오프라인 또 행사라고 알고 있고요.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좋은 호재들도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발휘를 못하는 시장, 오늘 다시 오만전자로 내려앉은 이런 모습인데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그냥 뭐 갖고 있어야죠. 기다리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의 가장 큰 문제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들고 있는 사람은 구경만 하게 만들고 기계군단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바스켓 매매만 하고 시원하게 뭐 7만 전자를 치고 나가준다든지 뭔가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그렇죠. 최악의 씨는 1년간 그런 터널에 갇혀봐요. 네. 그러면 대형주 갖고 있는 분들 진 빠진다고요. 그러면서 주변은 어떤 거는 그렇게 방산주나 이런 것들이 50에서 100% 가는 게 막 생기면 나는 그쪽 안 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들고 있어요.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기계군단의 전략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얘기 하셨는데 네. 저는 KH 바텍한테 물어보겠습니다. KH바텍. 예, 폴더폰. 그래서 그게 못 가면 그 악재로 작용하면 재료 반영 안 된다는 얘기고 또 마이너스 에너지 플러스보다 안 팔리는구나. 또 뭔가 노이즈 걸렸구나. 그리고 삼성전자 가야 돼. 근데 요번에 그렇죠. 삼성전자 보시면 네. 딱 반밖에 못 갔어요. 68,000원과 55,700원에 제가 62,500 이거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근데 안 뚫었어요. 맞아요. 저점에서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네. 이게 불안한 게 다시 좀 내리막길인가 악몽이 시작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저는 요번에 오른 진폭에 반이 어딘가를 딱 봅니다. 네. 59,000원 이거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오늘 18에 나오면 요거 지지해주고 62,000 이거 바로 2, 3일 안에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68,000원과 61,500원에서 올랐다 또 윗꼬리 달고 꺾어내려서 59,000원 쌍바닥 안 하고 이거를 57,000원까지 보게끔 만들어버리면요. 한 달 반 장 없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나 IT는. 극단적인데요. 장이 네. 없다. 아니 그쪽 섹터만. 그럼 그럼 이게 안 간다는 건 지수 눌렀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것만 간다는 얘기예요. 지수와 상관없는 정책 연결고리나 테마주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전에서는 매매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20개 종목에서 뭔가 숨통을 튀어야 이번에도 제가 7월 13일 날 그 삼성전자가 55,000원에서 62,000원 요 12% SK하이닉스는 20%가 에너지가 나와서 이것 덕분에 다른 것들이 풀립니다. 종목장으로 확산될 겁니다. 이게 나왔는데 이제 이게 다시 시옷으로 걸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 오늘 기점으로 딱 3일에서 5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15일까지 네. 그러면 대부분도 다 또 사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나왔는데도 둘 다 호재가 나왔는데 안 돼. 그럼 두둑이 맞는 거죠. 다음 주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6만 원을 빨리 회복하고 요 62,500원을 빨간 줄로 별표 3개 하십시오. 중순안에 이거 뚫으면 장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뚫어요. 그럼 정확하게 얼마죠? 62,600원. 네. 여기서 쌍봉 내갖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62,600원. 예. 네. 요 가격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필요한 어떤 이슈들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뭐 사면 이슈라든지. 그렇죠. 네. 기대해요. 좀 기대해서 심지어는 사면 복권되고 삼성전자하고 미국 가면 뭔가 플러스 될까 하고 이거를 큰 손들 중에는 만주, 이만주씩 물량 뛰게 하신 분 많거든요. 제 고객 중에서도 그런 분 많아요. 그냥 얼마 뛰기 한 3,000원, 5,000원 뛰기. 은행에 넣으면 뭐하냐. 그 3% 5% 해도 어디냐. 물량 뛰기 들어갔거든요. 사실 요즘은 뭐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적금이나 예금도 뭐 오픈런 기사도 종종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은행보다는 낫다. 네. 그런 요번에 한번 55,000원에서 네. 62,000원까지 한 번 하셨거든요. 네. SK하이닉스가 짭짤했고 요번에 다시 또 나올 거다 하고 들어간 분들 꽤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손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려요. 골 때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62,600원 요 자리를 여기 이게 보세요. 이게 그냥 나온 그래프가 아닙니다. 기계군단이 계속 뭔가 보이지 않게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거 올려서 삼성전자 사서 뒤로 합성한 선물 매도를 극대화시키면 어떡하지? 이게 오히려 반대로 이걸 뚫고서 그 매도 친 애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쇼커버링 해야 되거든요. 이 상황이 CPI 갖고 이후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거를 내일 당장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도를 내야 돼요. 하루에 3% 5%짜리가 나와야 돼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아니 하루에 삼성전자 3,000원 오르는 날을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500만 주씩 사주는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 CPI 발표해도 이게 또 안 나와? 15일 날 사면 되는데도 그것도 안 나와? 그럼 두 번 확인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일단 뭐 아직은 확인된 이슈가 아닙니다만 삼성전자의 호재인 이슈가 연달아 나온다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뚫지 못하면 이건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에너지가 기계들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고 이게 또 아시아 그 헤지펀드 헤드들이 우리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뭔가 치프에서 독소 조항을 알고 있다는 우리는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독소 조항이 있어. 그거를 이 수치가 커버를 해주는 거죠. 거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CPI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뭐 일단 발표가 됐으니까 그리고 예상치보다 좀 안정된 지표 발표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 곱이 넘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시장이 또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밤에 마감이 되는 새벽에 마감이 되는 미국 증시도 당연히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까요? 계속 300은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세 시간 유지하다가 전에도 우리가 280대 11시에서 1시를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11시, 1시에 그때 밑골이 달리고 팍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거는 또 거기서 확인을 하시죠. 근데 아침에 확인하세요. 주무세요. 예, 주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 맞습니다. 최근에 뭐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좀 걱정돼서 밤에 푹 또 못 주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주무시고 내일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간밤 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또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턴터님 걱정은 내일 합시다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걱정은 좀 내일 하도록 하고 저희 인포백스와 함께 걱정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짧게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대응하고 만나자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일단 허시실 전략을 선택하자. 허허실실. 예, 네. 지금 오히려 시장이 다 환호하는 쪽에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화두는 건설 쪽에 특화된 그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정부 정책 방향성 그 지하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먹거리, 식량 위기 이런 쪽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지금 가장 시장을 결정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인데 그거는 내일 시장 보면서 확인하시죠. 일단 대형주 지수를 정말 움직일 수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CPI가 지금 발표됐는데 이걸 시장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 종목들이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에 좀 달려 있다. 예, 근데 네. 저는 결론은 못 갈 것 같다. 대신 현대차, 기아 하느니 현대 오토에버 같다 해서 뭐 용산, 부동산, 건설, 모빌리티, UAM, 하나 시스템, 우주항공 이런 틈새를 노리시는 게 낫지. 정책과 다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고요. 그런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갑자기 30에서 50% 가지. 네.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갖고
성공해야 7에서 10입니다. 그것도 나올까 말까고. 그러니까 그거 하기는 2달간의 그 시끄러운 노이즈를 다 겪어내나 이런 걸 보겠고, 그리고 오늘 저희 또 전략의 가장 큰 화두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소강 상태인데 네. 이달 말이나 9월 달에 다시 동원은 내려가고 또 이제 또 푸틴이 장난칠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9월 달 들어가면 이제 뭐 뭔가 장난을 칠 것 같아요. 가스관을 다시 잠그든지 노이즈를 일으키든지, 그때 천연가스 유가 보시고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